처음에 12, 16 정책이 나오자마자 9억 이상 분에 대해서 20%로 LTV 제한하고 15억 이상은 전체 LTV 0%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더니 9억 이하가 오른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제일 먼저 꼽는 곳이 노도광이었죠.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의 중심은 항상 노도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12, 16 정책 이후 15억 이상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부터 중심적으로 하니까 아직 하락세가 강남이 이어지고 있고 다른 데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점점 하락으로 가고 있다. 강남 3구도 12, 16 이후 바로 하락하진 않았잖아요. 1월 20일 주간 지표부터 하락이 나왔었죠. 감정원 지표부터. 그때 강남만 잡았다고 2월달 돼서 이제 한두 주 정도 더 지나고 노도광 아파트는 뭐 수억 원씩 급등한다. 이때 막 풍선효과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서울 외곽 9억 이하 주택에 투기가 몰렸다는 거죠. 줄줄이 신고가, 신축 분양권 1년도 안 돼서 뭐 3억 올라 이랬었죠. 그런데 노도광 오르는 건 제가 항상 끝물이라고 그랬고 하락폭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노도광마저 보합 전환, 서울 집값 더 떨어졌다. 4월에 이 얘기 나왔죠. 그리고 보합에서 5월이 되니까 하락 전환으로 바뀌었죠. 집값 하락세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 얘기한 대로 돼가고 있죠. 매매 거래량 어때요? 2월에 특별히 많이 몰렸죠. 노원, 도봉까지는. 강북은 그딴 거 없다. 12, 16 이후 풍선효과 퍼지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 외지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이라서 3월에 많이 나왔다는 건 2월에 이때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2월에 들어온 건 특사경, 자금 출처 계획서 직전에 최대한 투기 수요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운 거다. 하얗게 불태운 거죠. 자, 매매 가격 지수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도광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입지가 좋고 가격 상승세도 높고 뭐 학군도 어느 정도 발달돼 있고 그런 노원이 일단은 가격이 더 높으니까 더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보합은 4월 중순부터 됐는데 노원이 4월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도봉하고 강북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상황이죠. 매매 수급 동향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즉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공급에 비해. 전세는 어때요? 전세가 폭등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노원 같은 경우 제가 특히 서울의 3대 학군이 첫 번째가 강남 대치. 물론 대치동이 아니라 대치 인근에 서초구나 강남구까지는 대부분 학군이 좋죠. 그 다음에 목동, 이것도 목동이랑 신정동 일부까지 학군이 괜찮고 그 다음 쳐주는 데가 보통 노원 학군인데 학군 때문에 가격이 뜬다. 예를 들어서 대치나 목동 못 갈 정도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 좀 한다 하면 이제 노원으로도 몰릴 수 있고 강남이나 목동은 너무 비싸니까 뭐 노원으로도 몰렸어야 되는데 노원 전세가 어때요? 하락 아니면 보합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거품이 많이 낀 게 먼저 반응이 됐다. 그리고 강북하고 도봉 같은 경우는 아직 오르는 중이다. 이제 4월에 집값 내린다고 하니까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이 매우 바쁘죠. 노도광을 한번 봤더니 인기 단지는 금배가 없다. 오랫동안 저평가된 지역인데다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서울에서 거품 안 낀 곳은 없다고 그랬죠. 4.15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세가 늘 수 있다고 본다.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건 생각보다 투기 시장에 긍정적이 되었을 때가 해소된 거죠. 근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4.15 총선 결과 정부는 절대로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 SOC 같은 경우도 다른 쪽으로 돌렸잖아요. 부동산 쪽이 아닌. 그리고 그 정부를 지지하는 여당이 180석으로 개헌 빼고는 웬만한 거 다 된다.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위험으로 다가온 거죠. 투기꾼들한테. 근데 무슨 다시 매수세가 늘 수 있다고 보다는 헛소리를 날리고 있을까요? 항상 동네 공인중개업자는 용팔이죠, 용팔이. 좋은 장점만 설명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늘고 가격이 오를 상황일까요? 투기는 빚 없이는 안 사죠, 노도광을. 빚 없이 살 정도면 차라리 거기다 빚을 내서 강남이나 마영성을 갔었겠죠. 이자 빠지고 보유세 빠지고 취득세 빠지고 중개비 내고 이런 거 다 하고서 집값이 올라서 만약에 양도세도 조금 낸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빼고 남을 정도가 되느냐. 투기 수요 입장에서. 말도 안 되죠. 맨날 얘기하는 거. 개발호재. 그럼 개발호재 없을 때는 안 올랐어야지. 인프라 잘 갖춰져 있다. 뭐 나쁘진 않죠. 서울에서 인프라 없는 데는 없죠. 다소 저평가. 늘 얘기하는 거. 우리 동네는 저평가라고요. 하긴 뭐 동탄도 저평가라고 하는데 지들이. 동탄이 저평가라면 노도광은 당연히 저평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평가는 아니다. 사실 오를 상황이 아니었다. 소형 아파트 가격은 안 내린다. 이제 또 요 내에서도 프레임 또 나누죠. 소형 아파트 가격은 안 내린다. 1, 2인 가구로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소형 아파트는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형 아파트일수록 싼가요? 비싼가요? 일반적으로 저렴하겠죠. 그리고
지역별로 하락세가 퍼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대별로 15억 이상부터 얘네가 제일 먼저 반응하고 9억, 그 다음에 이제 6억 가는 거죠. 차츰 내려오고 있다. 저렴한 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늦게 내린다. 아까 그 2월에 여전히 노동왕은 오른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프레임이죠. 그러면은 진짜로 얘네가 여전히 오르고 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들이 1인 가구로 변해가면서 그렇게 많다면은 비싼 아파트는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소형 아파트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최근까지도 전체적인 매매 가격 지수는 올려줬어야 되죠. 근데 그 정도까지 안 된다. 몇몇 소형 아파트도 올라서 거래되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는 은밀성, 비공개성이 특징이었는데 제출이 강화되면서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금출처 계획서. 비규제 지역이 6억이고 규제 지역이 3억이죠. 소형 아파트는 이런 거 피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9억 넘어가면은 제출 서류가 늘어났던가요? 그런 것까지 다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 본직은 은행 지점장이죠. 항상 뭐 집값 안 떨어진다. 그리고 보통 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쪽으로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집값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웬만하면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담보가치 떨어지니까 나중에 경매로 내보내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조차 본격적인 하락일지 소강 상태일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정도다. 결국에 소형 아파트 가격 이런 것도 언제까지건 유지된다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파트 현황 보겠습니다. 뭐 인기단지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쵸, 이게 안 떨어지고 있죠. 왜냐? 3월 10일 이후 거래가 없으니까. 8억 9천에서 9억 7천100까지 올랐다가 호가는 지금 9억 3천 정도, 9억 5천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다. 상계주공 1단지 오르고 5월에도 거래되었네요. 4억 8천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호가는 이렇게도 나오고 있다.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도봉구로 가보면 어때요? 역시 3월 이후 거래가 없다. 7억 5천 거래됐는데 이것도 뭐 하나 더 거래 완료라고 뜨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거래 완료를 믿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거래 완료 뜨고서 실거래가는 이보다 뭐 낮은 가격으로 올라올 때도 많죠. 협의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7억 5,500 아직 호가를 낮추는 거는 노원이 우선이고 도봉까지는 퍼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죠. 사만도봉 아직도 오르고 있네요. 아무래도 소형이니까 끝까지 올려본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강북 가보면 어때요?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6억 1,500까지 찍었다가 지금 매물은 5억 6천까지 나오고 있다. 수유동 수유벽산도 5억 4,500에서 6억 1,700 찍었다가 5월에 요거 한 건 거래되고 이 정도로 호가도 나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4월에 대표적인 대단지이자 이게 재건축 바람도 부는 거죠. 미미삼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평당 매매가 추이 막 오르는 거 이런 자료들 갖다 보여주면서 엄청 오른다. 미릉 아파트, 미성 아파트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것도 얼마 못 가죠. 한 달 새 9천만원 하락, 거래량 40% 감소. 자, 신고가를 했지만 계약 해제 취소 잇따르고 있다. 그렇죠? 대규모 개발 호재로 오른다고 막 하지만 미미삼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실거래 가격만 내린 거 아니라 신고가 거래된 계약이 해제됐다. 자전거래일 수도 있죠. 어떻게 따지면 4월에 오를 상황이 아니었는데 자전거래로 뛰었다가 계약을 해제했을 수도 있고 정말로 딱 계약해보고 보니까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했을 수도 있다. 자, 미미삼 어때요? 아까 그 신고가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던 7억 4,800, 6억 8천 뭐 이런 것들 지금은 뭐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됐는데 얘는 취소 안 됐나 보네요. 근데 요거 한 건뿐이었다. 이후 쭉 떨어져서 6억대로 바로 나오더라. 하지만 호가는 유지 중. 여기도 6억 8천 찍었는데 5억대 거래까지 나오게 됐더라. 하지만 호가는 유지 중.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인기 단지는 안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미미삼만큼 유명한 데가 있었나요? 상계주공하고 기사에서 막 띄워주고 사람들한테 퍼진 아파트들 중에서는 얘기 나온 거 상계주공도 소폭 떨어졌고 호가 떨어지고 있었고 미미삼도 그렇다. 오히려 인기 단지일수록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3월부터 동북선, 경전철 호재 여러 호재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띄우고 있었고 집값 상승에도 한몫 보태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집값 올린다. 근데 동북선이 뭐예요?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까지 있는 전체 연장 13.4km의 노선이다. 이거 어차피 다 지하철 다녀서 환승하면 된다. 엄청난 호재라고 보이나요? 왕십리에서 미아사거리 지나서 상계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수요는 거의 없죠.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뭐 왕십리역에서 환승이 편해졌다. 뭐 상계역에서 왕십리역 가서 그러면은 왕십리역 안 가고 다른 데서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죠. 뭐 길어야 10분 차이 안 날 테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호재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거 가지고 억 상승했다. 억 하고 맞으려고 그러죠. 그 동북선마저도 완공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5월 8일. 망부석 만드는 철도 호재. 신청이 늦어지는 것 중에서 동북선 예약이 나오고 있다. 망부석 만드는 철도 호재. 언제 추진될지는 모르겠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띄우려고 했을까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분양이 있죠. 도봉에도 하나 있는데 보니까 또 5월에 예정됐었는데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기된 것 같고, 상계 6구역 시그니처의 경우도 5월로 예정했지만 6월로 연기됐다. 분양가는 평당 2,170만원. 보면은 이제 뭐 분양가 예정했지만 여기서 뭐 1,880만원대로 낮추라고 허그해서 요구했고 1,900만원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게끔 된다 라고 했으니까 덕은지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분양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인근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하되, 아직은 분상제 퍼지기 전이니까 허그 고분양가 기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 분양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다. 강남 상구 내리고 노도강 올랐다. 이거 금융위기 때 강남 상구 내리는 동안 노도강 역시 오르는 듯 하다가 떨어졌다 다시 끝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결론, 노도강 시거래가는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투기 수요가 되게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뒤늦게 들어갔으니까 버틸 여력은 조금 더 있다. 그래서 호가는 강남 3구나 마용성 이런 데보다는 조금 오래 갈 수는 있다. 그런데 이 호가에 안 산다죠. 세 번째, 거래량 작살났다. 네 번째, 대장주, 재건축, 신축 얘네가 떨어졌는데 소형, 나홀로, 구축 이런 것들이 오른다고 해서 얘네들은 떨어지지만 얘네들은 탄탄하다가 아니라 조만간 하락 기조로 바뀔 것이라는 증거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항상 얘기했듯이 강남 떨어지고 중심 떨어지고 외곽 떨어지듯이,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외곽 중 하나인 노도강까지 하락 여파가 퍼져왔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다. 외곽이니까 서울에서 가장 늦게 퍼졌고, 여기 소형 같은 경우는 항상 마지막까지 좀 더 버티죠. 일단은 수요도 좀 더 많고, 그래서 노도강 소형이니까 아직까지 조금 더 버티고 있다. 기사 같은 데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버티고 있는 단지도 있고 떨어지고 있는 단지도 있죠. 버티고 있는 단지도 오래 못 갈 것이고 떨어지고 있는 단지도 추세는 이어져 갈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그러니까 늦게 풍선 효과가 붙어서 노도강이 좀 잘 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품이 들켰으니까 얼마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품 낀 거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사실 노도강 거품 제대로 빠지기 전에 초이노믹스 부동산 3법 등등으로 가격을 띄웠기 때문에 노도강 거품은 아직 한참 남았다. 다만 노도강 뭐 서울에서 저평가 됐는데 무슨 노도강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강남이나 거품 많이 꼈지? 강남은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노도강도 빠질 거품이 있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